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NCS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강사 최고수입니다. 지난번에 도표 분석 능력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초반이니까 앞으로 도표 분석 능력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할 거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나누기 말고 곱하기를 이제 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시험 때는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보기는 그냥 지나치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46번부터 나가면 되죠. 46번부터는 거꾸로 도표 작성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일이 작성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기 중에서 옳게 작성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더 쉬워요. 자, 46번 문제. 민정 씨는 과장님으로부터 다음 자료, 자료가 뭐 엄청 깁니다. 한우 유구에 대해 뭐 젖소에 대한 것도 있고, 돼지에 대한 것도 있고, 산란계, 닭에 대한 것도 있고, 오리에 대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해요. 그거 다 읽어보는 것은 평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과장님이 다음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민정 씨가 이것을 간략하게 과장님이 보기 편하게끔 표나 그림으로 이제 만들 거죠. 만들 때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잘 만든 것은, 그죠? 민정 씨가 작성할 자료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일단 표로 작성할 거다. 그러면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축별 마리수가 전년 동기 기준으로 동향 파악이 가능할 것. 자,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한 게 현재 가축별 마리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딱 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로 이 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현재 가축별 마리수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현재 가축별 마리수인데 그러면 2번은 탈락인 것 같아요. 1번은 될 수 있어. 그죠? 현재 가축별 마리수. 그 농가에서 또는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마리수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산란계 몇 마리인지 마리수는 현재는 나와 있지 않고요. 증가 감소에 해당되는 몇 마리 증가했어요. 몇 마리 증가했어요. 몇 마리 감소했죠. 뭐 이런 것은 동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요구한 게 현재 가축별 마리수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1번은 현재 이만큼 키우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수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2번은 그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탈락.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현재 필요한 게 가축별 마리수 말고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이 구별되도록 작성할 것.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이와 동향 파악도 돼야 되고 증가 감소되는 내용이 구별이 돼야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마리수는 없어요.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 있고 2번은 탈락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시면 3번하고 4번을 봤는데 4번은 너무 간단하게 나왔다. 그죠? 이 4번 보기 역시 탈락. 왜? 현재 사육되고 있는 마리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향,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수치도 있어야 된대요. 증가, 감소된 내용이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된대. 근데 이거는 그러면 증가, 감소되는 수치 2.8% 돼지가 증가했습니다. 산란계도 6.7% 증가했어요. 유구는 5.4%가 감소했는데요. 젖소는 0.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것처럼 이제 몇 마리가 증가했고 몇 마리가 감소했는지 마리수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증가 감소에 해당되는 대비 동향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육되는 마리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둘 중 하나인데 1번은 또 마리수하고 대비 동향을 보실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15만 2천 마리 15만 2천 마리 한우 유구가, 그러면 3번도 한우 유구가 15만 2천 마리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동향은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퍼센트로 안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이 구별되도록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장님이라면 여러분이 민정 씨한테 뭔가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간단하게 표로 작성하고 현재 가축별 마리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야. 그 다음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구별이 되도록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1번도 구별은 되긴 하지만 좀 더 3번이 보기에 편한 표 작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번 보기하고 3번 보기는 전부 다 뭔가 사육되는 마리수와 대비 동향은 나와 있지만 요런 말은 없어요. 그죠? 전년 대비 증가한 애들만 묶었고 전년 대비 감소한 애들만 묶었고 증가는 증가끼리 감소는 감소끼리 이렇게 보기 편하게 동향 파악이 내용이 구별되도록 증가와 감소의 내용이 구별되도록 하려면 3번이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과장님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현재 가축별 마리수가 있어야 돼. 그럼 현재 가축별 마리수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이제 이렇게 도표 작성 능력을 물어볼 때는 이 도표를 요구하시는 분이 무엇을 키포인트 중점을 둬서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이 자꾸 밑줄을 쳐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마지막 줄에 증가 또는 감소가 구별이 돼야 돼. 이렇게 증가는 증가끼리 감소는 감소끼리 구별을 지어서 이제 표를 작성해라.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육되는 마리수도 잘 나와 있고 증가 감소가 돼 있지만 이렇게 막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거랑 구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쭉 순서대로만.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표 작성은 여기 자료를 보실 때 한우 유구부터 그 다음 돼지 젖소 이거는 또 순서도 안 맞네. 그죠? 그럼 얘는 순서가 증가는 증가끼리 감소는 감소끼리 보기 편하게 작성한 건 아니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증가하고 감소하고 구별이 되도록 구별 지어서 이렇게 증가는 증가끼리 감소는 감소끼리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애초부터 마리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탈락이고 1번하고 3번 중에 과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맞게 한 것은 3번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요. 자, 47번을 보시면 자, 땡땡 은행에 근무하는 정사원은 다음 자료를 정리할 것을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대요. 어이구, 자료가 엄청 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사원이 자, 내가 이거를 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아닌 이걸 이제 쭉 읽어볼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땡땡은행에서 근무하는 정사원이라면 이걸 이제 꼼꼼히 다 읽어가지고 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아마 회사에서는 요구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성을 잘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상사로부터 지시 받았을 때 이 상사가 지시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수. 그래, 거기다가 밑줄을 딱 치는 거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수가 있어야 돼. 다 있네. 그죠?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까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죠? 2013, 2014년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발급수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게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그죠? 이 부분이 보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체크카드가 몇 장이 발급됐는지는 이제 요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사가 요구한 대로 표를 잘 작성했어. 그런데 또 밑줄 치면 그거와 2014년도 이용 건수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용 건수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이용 건수는 여기 있네. 어우, 문제 너무 쉽네. 그죠? 발급수하고 2014년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 건수가 필요한 거지 이용 금액이라든지 전년 대비 동향이라든지 증가 감소 추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넣으신 거죠, 정사원이. 아니, 내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이용 건수라니까. 이렇게 이제 상사가 요구한 대로 작성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동향이라든지 이용 금액이 자료에 쭉 이렇게 쭉 글씨로 다 써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건 이용 건수니까 이용 건수만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그거 맞게끔 표를 작성했겠죠. 정답은 상사가 요구한 대로 하려면 4번이 맞겠다. 그죠? 그러니까 발급수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있는데 오직 이용 건수 때문에 답이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가세요. 48번. 자, 4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안대리는 다음 자료를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자료는 평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뭐 읽어보시겠지만 사실 답 쓸 때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8번 문제. 하나의 표로 작성할 것. 자, 하나의 표로 다 작성돼 있네요. 그 다음에 시군 지역의 취업자, 거기다 또 밑줄 쳐야지. 이 상사분이 요구한 게 시군 지역의 취업자야. 그럼 시군 지역의 취업자 1번 됐고, 시군 지역의 취업자. 여기는 이제 취업자가 앞쪽하고 여기 세 번째 행에 있네요. 여기에 취업자가 있습니다. 시 지역 취업자하고 고용률 넘어가서 군 지역 취업자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괜찮네. 그 다음 또 밑줄 쳐요. 실업자 수도 필요하대요. 실업자 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1번은 탈락. 여기 아무리 봐도 실업자 수가 없는데 고용률이 있구나, 여기는. 근데 고용률은 아닌 것 같은데 실업자 수를 파악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2번은 답이 될 수 있고 3번도 실업자 수 있죠? 이 고용률 이건 아니고 탈락. 그지?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 아니면 3번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업자 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동향이 드러날 것. 전년 대비 동향 여기 드러나 있네요. 그죠? 상승. 여기도 증가, 감소. 여기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상승은 0.5%. 여기는 증가가 3%. 이거 다르다, 수치가. 여기는 군 지역 취업자가 0.5% 상승. 이건 감소. 이건 뭔가 이 사람이 표를 잘못 만들었네요. 둘 중에 하나는. 그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보기는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만들긴 했는데 뭔가 수치를 잘못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잘못 만든 거지. 정작 중요한 건 수치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치들은 상사분이 요구한 대로 제대로 만들었으나 그 밑에 자료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뭔가 수치를 잘못 만들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고용률은 필요 없고 고용률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뭔가 잘못 만든 거, 제대로 만든 게 뭘까? 그럼 여기는 이제 자료를 꼼꼼히 읽어야겠죠? 취업자 및 고용률. 그럼 취업자 부분을 읽을게요. 2014년도 하반기 9개 도시 시 취업자는 총
이만큼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해야 되는데 시 지역 취업자가 2014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시 지역 취업자는 거기 첫째 줄에다 또 밑줄 치면 되겠다. 시 지역 취업자는 3%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0.5% 상승한 것은 시 지역 취업자가 아니야. 이거는 표를 원하는 대로 만들긴 했으나 수치를 잘못 기입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0.5%는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나? 아, 이 사람이 시 지역 취업자인데 고용률 부분 보면 0.5%포인트 상승하였음 이렇게 있는 걸 이게 취업자로 잘못 보고 고용률 건데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아까 앞쪽에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안 읽어봐도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48번 문제는 상사분이 요구하는 거 말고도 자료를 또 꼼꼼하게 해석할 수도 있기는 있어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도표 작성 능력 조금 더 아까 어제 했던 도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도표 분석 능력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료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도표 분석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표가 아니고 그래프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 종류를 앞에 저희 이론 부분에다가 설명을 딱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그 현재 시험에서 그 NCS 시험에서 도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자가 원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이 원그래프를 분석만 하면 되니까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도표 작성보다는 도표 분석 능력이 좀 더 쉬워요. 그래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표보다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직접 작성할 때 보기를 봐서 보기에 다 원그래프로 나와 있다. 보기에 다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다. 선 그래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막 그래프 유형들이 섞여 있어. 그러면 과연 그 그래프가 어디에 더 적합한 그래프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도표의 종류별 활용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그래프 종류들이 쭉 나오잖아요. 절선 그래프, 선 그래프, 그다음에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또는 이제 원 그래프, 점 그래프, 층별 또는 층별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죠? 우리가 막대 그래프가 위로 세워진 것도 있고 그냥 쭉 세워진 것도 있고 세워져 있긴 하지만 층층이 나누어져 있는 막대 그래프 중에서도 층별 그래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형 거미줄 그래프 또는 이제 레이더 차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그래프에서 토탈 그래프가 6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 그래프가 어디에 더 적합한 그래프인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읽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NCS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새로운 유형 또는 새로운 문제들이 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문제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이 막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올해 이제 NCS 시험을 보거나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그래프 종류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프를 굳이 여러분이 구별할 것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도표 작성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49번하고 5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시면 원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이 원 그래프의 장점은 원을 100%로 봤을 때 이 비율을 파악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가용을 여자분들 중에서 자가용을 사용하시는 비율을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원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원그래프를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은 각종 교통편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남녀 비율에 관한 거니까 원그래프. 예, 좋아요.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층별 그래프도 비율을 판단하기 참 좋습니다. 층별 그래프나 원 그래프는 비율을 판단할 때 쓰기 편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대한 답을 하시오. 세트형 문항이 남자는 500만 명, 여자는 4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 그러면 49번 문제. 여기 원 그래프에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직접 물어보는 것은 인원수를 정확히 여러분이 계산하시래요. 그러면 이 비율을 인원수로 바꿔야겠지. 예를 들어서 남자가 500만 명이니까 5만 명은 뺐어요. 500만 명 중에 100분의 42, 즉 42%가 자가용을 사용해서 내려가는 남자의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다 계산을 해놔야 돼, 여러분이. 왜냐면 문제에서는 비율, 원 그래프에서 비율을 나와 있고 문제는 인원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0000 없어지고요. 42에다가 5를 곱하는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42가 될 거예요. 그럼 5, 4, 20, 5, 20, 210명이네. 이걸 다 이렇게 명수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다 바꿔서 쓰세요. 그 다음에 저희 여러분 책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고속버스가 24%니까 24 곱하기 5, 5 곱하기 24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20만 명. 아, 여기 명이 아니고 210만 명이지. 단위가 만 명이니까 이거 다 계산해야 돼. KTX는 110만 명.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110만 명. 비행기는 12%니까 500에서 0 2개 지우고 5 곱하기 10이야. 그러면 5 1은 5, 20, 60만 명. 그럼 토탈 합치면 500만 명이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자분들도 계산을 해야겠죠. 자가용 47. 근데 자가용은 여자는 4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400만 명 곱하기 100분의 47이니까 역시 0을 2개 지우고 4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럼 4, 4, 16, 4, 7에 28, 188만 명. 이걸 다 수치를 적어주세요. 188만 명, 또 나머지 고속버스 104만 명, KTX 96만 명, 숫자 계산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비행기 12만 명. 자, 이렇게 다 비율을 퍼센트를 실제 인원으로 바꿔놓고 49번 봅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우리가 이렇게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리 능력 시간에서도 공부했었지만 차이는 양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습니다. 그럼 자가용은 210만 명에서 188만 명을 빼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되니까 22만 명.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역시 또 비율이 아니고 인원수죠. 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교통편, 자가용은 남자가 더 많이 이용하고 고속버스도 남자, KTX도 남자가 더 많고 비행기도 더 남자가 많네요. 그럼 여자가 많은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교통편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정답 없음. 정답이 4번이네. 그죠? 어쨌든 이런 거는 인원수를 다 파악해 놓고 풀면 된다. 자, 요 세트형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시 51번부터 52번까지 문제 보시겠어요? 저희 교재는 막 도표 분석 능력하고 도표 작성 능력하고 섞여 있고요. 별로 구별이 안 가니까 구별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와 있는지 표로도 나와 있는지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그래프 분석 능력 했으면 이제 표 분석 능력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음은 저탄소 녹색 성장 10대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한 표를 이제 쭉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이 표를 분석해서 써라. 자, 그럼 분석 51번 보시겠습니다.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가 매년 증가한 기술 분야. 자, 출원과 등록이 매년 증가한 거. 자, 우선은 다 증가 감소 추이를 한번 보아야 되겠네요. 태양광. 출원이 줄었네? 그럼 태양광 탈락. 지금 문제는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가 매년 증가한 기술 분야를 물어보는 건데 그게 한 개밖에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술 분야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가 비율을 구하려면 정답이 없음도 있기는 있구나. 어쨌든 다 계산을 해봐야겠다. 어쩔 수 없네. 자, 우선 태양광 줄었네. 안 되고. 수소바이오 줄었네. 이것도 탈락. CO2 포집 저장 처리 늘었네. 늘었고. 이거는 출원 건수는 늘었네요. 자, 그 다음 등록 건수는 줄었다. 둘 다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원도 늘고 등록도 늘고 이런 거 찾아야 되니까 CO2 포집 저장 처리는 탈락. 그 다음에 그린홈 늘고 줄고 탈락. 원전 늘고 그 다음에 원전은 등록 건수는 첫 해에 늘었는데요. 그 다음엔 줄어서 탈락. 전력 IT는 특이한 점이 출원 건수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증가하지 않았죠. 우리가 늘어나는 걸 구하는 거인데 탈락. 석탄가스화 줄었으니까 탈락. 풍력 늘었다. 풍력은 출원 건수 늘어났고 그 다음도 늘었고 등록 건수도 늘었네. 그러면 풍력인가 보다. 이 문제 풍력으로 풀라는 얘기인가 보네. 나머지도 그쵸. 늘었다가 줄었고 그 다음에 지열도 그렇죠. 여기 늘었다가 줄었네요. 어쨌든 풍력을 계산하는 모양이다. 자, 그럼 풍력 기술 분야에 2013년도 출원 건수는 요거 아까 지난 시간에 요 앞에 강의에서 했던 거 2013년도 출원 건수는 363 전년 대비 219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했느냐. 그죠? 지난 시간에 요거 수업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니까 기준 연도는 전년이에요. 전년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니? 363에서 219를 빼.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 이러면 증가한 증가 비율이 나오겠지. 몇 프로 증가했는지. 이게 정답이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풀어볼 땐 뭐 5% 이상 증가했냐? 95% 이상이냐? 이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하겠지만 이거는 정확히 계산을 해야겠네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 이건 나눗셈을 해야겠네. 363에서 219를 빼. 144야. 144를 100을 곱해. 그죠? 363에서 219를 빼면 144이니까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14,400이죠. 그것을 219로 직접 여러분이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라도 뭐 직접 51번 문제를 푸시려면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약 6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6%. 아니 65점 얼마 나오는 것 같아.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이거는 어차피 약 몇 %인지를 직접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눗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약 66% 3번입니다. 52번 볼게요. 자, 52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네, 고르겠습니다. 1번부터
2012년도 전년 대비 출원 건수가 감소한 기술 분야는 이거 다 언제 계산하지? 그죠? 2012년 전년 대비 출원 건수가 감소한 기술 분야는 2013년도도 감소하였냐? 아니다. 요거는 그냥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니까 직접 여러분이 표를 보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자, 2012년도 그것도 출원 건수 감소한 기술 분야예요. 우선 태양광 감소하였죠?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는 감소 등록 건수도 감소하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2012년도 것은 출원을 보시고 전년에서 감소하였으면 2013년도는 등록 건수를 보시는데요. 등록 건수도 감소하였느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출원 건수를 보시고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면 2013년도는 출원 건수를 보지 말고 등록 건수를 보시고 이때도 감소하였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거 감소했네. 그 다음에 수소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등록도 감소했어요. CO2는 증가한 거니까 감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이 문제 풀 때는 필요 없고요. 그린홈도 필요 없고요. 원전 필요 없고요. 이것도 전력 IT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니까. 여기 석탄가스화. 석탄가스화는 출원 건수가 하나 감소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 등록 건수도 감소했니? 네, 감소했네요. 풍력은 뭐 증가했으니까 탈락, 수력 탈락, 그 다음에 지열도 탈락. 이렇게 세 개만 확인해 보면 되네. 그러면 감소했다면 여기도 감소하니? 다 감소하는 거 맞네요.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011년과 2012년에 등록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자, 이번에는 등록 건수만 볼 거잖아요. 그것도 2011년과 2012년도만 보겠습니다. 상위 5개니까 태양광, 수소, 그린홈, CO2 포집, 그 다음에 원전 이렇게 상위 5개네. 등록 건수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 등록 건수 태양광, 수소 바이오, 그 다음에 그린홈, CO2 포집, 그 다음에 원전 아니고 전력 IT네. 여기는 그러니까 상위 5개가 이렇게 5개야. 근데 이 2개가 그러면 다른데? 동일하지 않다. 맞는 말이네. 안 맞네. 그죠? 2011년도 상위 5개랑 2012년도 상위 5개가 기술 분야가 좀 달라요. 그죠? 전력 IT랑 원전 플레이트가 다릅니다. 그러면 2번도 맞는 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2013년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게 3개냐? 30% 이상 감소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안 할래. 30% 이상이잖아. 근데 이걸 감소한 게 3개인지 다 확인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3년도 등록 건수니까 전년 대비 태양광은 아예 취급도 안 할 거고 감소했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수소바이오 탈락. CO2 포집 감소했죠? 탈락. 그린홈 감소했으니까 탈락. 근데 감소한 거니까 문제에서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계산해야 돼. 감소한 것들은. 여기서 등록 건수 이렇게 감소했죠? 여기도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이거 다 해야 돼. 근데 이걸 다 언제 계산하냐 이거. 이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감소했고 이것도 감소했고 이것만 증가했으니까 얘 빼고 이거 감소했고
이것도 감소했고, 아이고, 하나 빼고 얘네들을 다 계산해야 돼. 그죠? 그 뒤에 이제 저희 그 교재의 맨 뒤에 보시면 이걸 다 계산해 놨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다 해야 돼요? 다 감소했는데? 그것도 이 중에서 30% 이상 감소한 거, 많이 감소한 거, 감소한 폭락이 큰 거, 그거를 세 개인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서 세 개인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하나만. 시험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가장 많이 감소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낙폭이 가장 큰 거. 아무래도 지열은 아니겠지. 지열은 4개 감소했는데, 물론 4개가 감소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그 보시면 한 500개가 감소했잖아요. 같은 비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수치가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냥 그 원래 안 할 거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실제 감소한 양을 계산해요. 그리고 전년 대비니까 이걸 1482로 나누고 100을 곱해. 근데 이게 이제 30% 이상 감소한 걸 찾을 거니까 30 이상을 구할 거야. 그리고 얘 역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나누기를 치우고 그 나누기를 대신 여기다 곱하기로 계산을 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1482에서 590을 빼. 그럼 1482에서 590을 빼면 932야. 932 곱하기 100을 해. 그 다음에 이쪽에는 30 곱하기 전년 대비니까 1482를 계산해. 그러면 좌변은 93,200이야. 100을 곱하는 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열심히 계산해요. 그죠? 그러면 1482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6, 83, 24, 3, 4, 12, 3, 1은 3, 4, 계산하면 3, 2, 6, 8, 3, 24, 3, 4, 12, 4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 공이 하나가 붙어야 되니까 44,460이야. 그러면 93,200이 44,060보다 44,460보다 크니까 30% 이상 감소한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태양광 열전지는 내가 찾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하나 빼고 다 해야 돼. 그것도 실제로 큰지 작은지도 다 확인해야 돼.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다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 비효율적이지. 또 그걸 다 계산했더니 뭐 이렇게 뭐 3가지가 나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3개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언제 계산하고 있어? 하지 마세요. 실전 시험에서는 실제로 이걸 다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 난 3개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쉽게 그냥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그냥 건너뛰고 4번만 하자 이거지. 4번. 자, 4번은 직접 그러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자, 2013년도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거, 2013년도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거 하나, 둘, 셋, 그리놈까지 이게 이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거죠. 그죠? 그 상위 3개의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의 합은 요거를 정하는 게 한 번만 계산하면 돼. 그럼 얘네 3개를 더해. 합이니까 그러면 3684가 나와. 합은 당해 2013년도 그 해에 전체 출원 건수 6247 그죠? 이렇게 6247에 100을 곱해가지고 60% 이상을 차지하는지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보기 3번은 하나 빼고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면 비효율적이니까 보기 4번을 한번 해보자. 갖고 이게 맞으면 1번, 2번, 4번이 맞으니까
3번이 틀렸겠지. 계산 안 하고. 저도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4번을 해봤는데 얘가 틀렸어. 그러면 3번은 맞겠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자는 거지. 계산을 요거 하나만 해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산도 나누기를 직접 하지 말고 곱셈으로 바꿔서 3, 요거는 이제 좀 넉넉한 데다 한번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넉넉한 데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684에다가 100을 곱하면 돼, 좌변은. 그러면 368400이야. 그 다음에 6247을 나누기 하지 말고 우변으로 넘겨서 좀 전에 60하고 곱할 거예요. 그럼 60 곱하기 6247을 해가지고 실제로 큰가? 안 큰가? 확인해 보면 돼. 6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6247을 6으로 곱하기 하기가 더 속도가 빠른 거지 나눗셈을 하지 말고 그것도 막 소수 두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6, 7에 42, 4, 6에 24, 2, 6, 12, 6, 6에 36, 3, 7이야. 그리고 아까 여기 60할 때 6만 계산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는 추가해서 적어줘야 돼. 그러면 374820이야? 374820보다 얘가 커요? 아니죠. 안 크네. 그러면 2013년도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만 3개를 합친 것이 그해 전체 출원 건수의 60%를 넘지 않아요. 그죠? 6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으니까 그냥 답을 4번으로 체크하고 갈게요. 3번은 안 할게요. 뭐 맞나 보지 뭐. 그죠? 나중에 답지 보시고 확인하세요. 그러면 답지를 보시면 해답지에 뒤에 설명을 보시면 다 해놨어. 근데 여러분이 다 계산하지 마. 시험에서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과즙 음료에 대한 시장 점유율과 과즙 음료에 대한 인식조사가 표와 그래프 묶여서 분석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그죠? 마케팅 담당자인데 여러분은 C 브랜드 회사의 사원이시네요. 그죠? 얘네들은 이제 경쟁사인가 봐요. 어쨌든 주어진 걸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트형 문항 53번 해석합시다. 자료 해석, 도표 분석. 위의 자료를 검토한 SC 여러분은 상사에게 이 표를 분석해 보니까 상사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고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14년에 세계의 브랜드가 과즙 음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였다 라고 여러분 상사한테 보고했어. 근데 그럼 저기 맞게 얘기를 해줘야지. 상사분께서 에이 이게 아니잖아 잘못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2014년도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되겠지. 퍼센트예요. 그러면 26.7 더하기 19.3 더하기 19.0 요 세 개를 더하면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그게 50 이상인가? 절반 이상인가? 그죠? 26.7하고 19.3하고 뭐 이런 거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50을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회사가 과즙음료 뭐 그 사과주스 뭐 이런 게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요. 이렇게 이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사가 그래 너가 검토한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번 맞다. 그 다음에 B 브랜드의 연간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런 건 쉽잖아요. 그죠? 이런 건 쉽잖아요. 상승했네. 그 다음에도 늘었네. 어이구 여기 계속 느네. 그럼 B 브랜드 과즙음료 사과주스가 뭔가 좋은 건가 보죠. 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좋은가 보죠. 꾸준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라고 여러분의 상사에게 보고를 했어. 그럼 상사도 똑같이 이 표를 보고 그렇군 맞네 3번 설문조사에서
A 브랜드의 디자인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니까 이제 표가 아닌 그래프를 볼 텐데요. 디자인 파트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네요. 근데 막대 그래프는 비율 같은 거, 뭐 점수 같은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조금 그거보다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크기 비교할 때는 참 좋죠. 왜냐면 이제 이것을 실제로 디자인 점수를 놓고 봤을 때 한 85점? 이렇게 일일이 점수를 보려면 쭉 읽어내려 가야 되니까 8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구나, A 회사가. 이런 수치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눈에 들어오진 않죠. 근데 이 막대 그래프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건 뭐야? 한눈에 들어오는 건 누가 더 좋냐? 디자인 점수가 누가 더 낮냐? 아유, 우리 회사는 디자인이 안 좋은가 본데? 우리 회사가 C 회사니까? 저기 우리 회사 디자인을 좀 예쁘고 깔끔하게 그 소비자들이 눈에 확 띄게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디자인으로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단순 수치를 비교할 때는 참 좋아요. 막대 그래프는 크기 비교, 대소 비교를 하기가 참 편하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디자인을 보더라도 아, A 회사는 디자인에 대한 강점이 있구나. 디자인이 좋은가 보네. A 회사 주스가. 다른 회사 B, C 경쟁 회사보다. 그러니까 3번 맞네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A 브랜드의 디자인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몇 점 받았는지 별로 궁금하진 않고 A 회사가 브랜드 디자인이 좋게 받았나 봐.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A 브랜드의 연간 시장 점유율은 3차례 하락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에 표를 또 보고 A 브랜드 전체 토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 증가. 한 번 감소. 또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게 답이네? 오, 쉽다. 그죠? A 브랜드 회사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간 시장 점유율은 2차례만 하락하였고 3차례 하락한 건 아니네요. 그럼 더 정답이 4번이 됐으니까 보기 5번은 그냥 서비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세 브랜드의 연간 시장 점유율이 모두 상승하였다. 2011년도니까 이걸 다 볼 필요 없고 자, 여기만 보면 되는데 A 브랜드 상승, B 브랜드 상승, C 브랜드도 상승. 다 상승했네. 맞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S라는 사원인데 그 마케팅 담당자인데 여러분이 그 상사한테 보고할 때 3차례 하락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했으면 그 상사분께서 야, 나도 이 표 보고 있거든. 내가 볼 땐 2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또 잘못 얘기한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4번 문제 볼게요. 자, 54번 문제. S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경쟁 브랜드보다 자사 브랜드. 이 자사 브랜드는 이 사람이 C 회사 직원이니까 이게 이제 자사 브랜드가 되겠죠? 그죠? A, B 말고 경쟁 브랜드 말고 자사 브랜드가 갖는 강점을 활용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마케팅을 이제 할 때 여러분이 이제 A 회사하고 B 회사가 경쟁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가 C 회사니까. 그러면 마케팅을 할 때 그 A 회사하고 B 회사보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걸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가 C 회사인데 우리 회사 디자인 좋아요. 에이,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 뭘. 우리 회사가 좋다고 아무리 마케팅하고 이렇게 막 강요해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A 회사께 훨씬 더 예뻐 보이는구만.
디자인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C회사 직원이라면 마케팅 담당자라면 여러분은 디자인을 이렇게 뭐 신문이나 TV 광고에다 낼 때, CF 낼 때 디자인으로 미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걸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뭐야? 신뢰도네, 신뢰도. 그죠? 아, 약간 인지도는 비등비등. 선호도는 아니고, 그죠? 선호도는 A 선호도가 더 위에 이 표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도 좋고 그런데, 그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도 눈에 띄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일 낮으니까 여러분이 C회사 마케팅 담당자라면 여러분은 신뢰도로 밀어야지. 그러니까 이 그 C회사 직원이 마케팅을 할 때는 우리 회사 음료수가 훨씬 몸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한 음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는 믿고 먹어도 돼요. 약간 타 회사는 씹어야 되니까. 타 회사 거, 특히 B 회사나 A 회사는요, 저희 거보다는요, 약간 뭐 첨가제나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섞었어요. 우리 회사 게 건강한 거예요. 믿고 드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1번.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믿고 마실 수 있는 음료수라는 것을 강조해서 홍보 영상을 올린다. 요게 맞네. 정답이 1번이네. 그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맛을 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한다. 그 맛은 아무래도 건강한 음료면 몸에 좋고 그러면 맛이 조금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맛은 안 좋은데 맛 테스트를 하면 A 회사 거 광고를 주는 격이지 우리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건강하긴 하지만 맛은 약간 떨어져요. 하지만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그런 걸로 밀어야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 막대 그래프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총무부 사원 2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거 워크숍을 갔는데 워크숍 때 이제 간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간식을 사오는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총무부 사원인데 간식 준비해야 돼. 이렇게 워크숍이니까 회의도 하고 할 때 출출하면 간식도 제공하고 하는 일을 맡았대요. 근데 이제 간식 목록을 작성하였대. 제가 지금 식전이라 저도 배고픕니다. 빵 먹고 싶네요. 면 먹고 싶고요. 견과류, 과자류 각각 하나당 단가 나와 있고요. 필요 개수 나와 있고요. 이건 선호도. 이 선호도가 몇 점인지 이렇게 점수인가 보죠. 그 다음에 편의성. 편의성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편의성이 높은 게 뭐 빵이 먹기가 편하다는 걸까? 면류 같은 경우에는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뭐 먹기가 편하기도 하긴 한데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 풀 때 별로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간식 항목을 구매 비용에 많이 드는 순서대로 이제 비용만 따져볼 때 자, 그럼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우선 빵부터 계산해 볼까요? 배고픈데 빵이 하나당 이제 1,200원짜리인데 그게 이제 필요한 게 200개가 필요하니까 총무부 사원이 빵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공내게 12 곱하기 2니까 24? 그러면 24만 원이 필요하구나. 점 찍고 이렇게 빵을 구입하는 데는 24만 원이 들어갑니다. 뭐 선호도 고려 안 할 거고요. 편의성 뭔지 모르겠지만 고려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가격만 계산해봐. 가격이 높은 거부터 순서대로 써요. 그 다음에 견과류는 2,000원짜리 한 개당 2,000원짜리인데 그걸 100개 구입할 거예요. 계산 쉽네요. 20만 원 들어가네. 그 다음에 과자류 1,500원짜리를 100개를 구입할 거니까 15만 원이 들어갈 거고요.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쉽네요. 술술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류는 뭐 그 사발면 뭐 이런 건가 보지?
1200원짜리 150개야. 그리고 이 150개 계산할 때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센스 있게. 150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하고 15를 또 곱하지 말고 저는 1200원에다가 300원을 곱합니다요. 그리고 나중에 2를 할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이쪽에서 600원을 계산하는 거지. 600원. 600원 곱하기 300으로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럼 6, 3, 18. 18만 원 드나 보네. 이렇게 좀 더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센스.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150, 15하고 12하고 계산하는 거 빠르신 분은 뭐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600으로 바꾸고 이걸 300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절반으로 쪼개고 이거는 2배 하고, 하나는 절반으로 쪼갰고 하나는 2배로 늘었으니 쌤쌤이겠지.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격이 비싼 거부터 순서대로 쓸 거니까 빵, 견과류, 면류, 과자류. 정답은 2번. 순전히 구매 비용으로만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56번. 이가 계획대로 간식을 구매하려고 보니 여러분이 이제 간식을 계획대로 이 표대로 구입을 할 건데 빵류의 단가가 20% 할인된 가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할인 전 빵류의 단가는 얼마인가? 아, 그러니까 이 얘기네. 지금은 빵만 볼 건데 이 빵이요 할인된 가격이에요. 이게 할인이 돼서 뭔가 세일을 했어. 세일을 해가지고 1200원짜리야. 근데 그 세일된 게 20% 세일된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원래 가격에 20%가 할인된 가격이니까 20으로 계산하지 말고 80으로 계산했을 때 1200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0은 할인된 금액이고 할인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할 거니까 20% 할인되고 80% 남은 상태에서 가격이 1200원. 그래서 실제로는 가격을 계산할 때 80%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를 계산하면 할인이 된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거지 실제로 할인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80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금액은 1200원에다가 분모에 있는 100을 곱하고 80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제 공 하나를 지우고 12,000 나누기 8입니다. 그러면 8일은 8, 8호 40. 아, 원래 가격이 1,500원짜리 빵이었구나. 근데 이게 20% 할인되니까 실제 할인된 금액은 300원이 할인된 거예요. 그게 20%예요. 근데 300원이 할인된 거 말고 80% 했을 때 1,200원이니까 원래 원가는 1,500원짜리 빵이었는데 그걸 할인이 돼가지고 1,200원에 구입한 거야. 그죠? 이때 할인 전 단가는 얼마인가? 1,500원. 정답은 3번. 됐죠? 그 다음에 57번 보겠습니다. 빵류의 할인 기간이 끝나가지고 할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 문제에 56번에서 계산했던 할인된 가격이 아니고 할인이 끝나갖고 이제 1,500원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끝나가지고 간식 구매비가 기존에 할인된 거 말고 원래 할인 전 가격이니까 구매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나가지고 간식 구매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대요. 뭔가 좀 비싸졌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 중 간식 구매비가 기존보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방법을 구하시오. 아, 요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다 계산해 볼게요. 자, 1번. 선호도가 가장 낮은 간식 항목을 구매하지 않는다. 자, 선호도가 가장 낮은 얘하고 얘는 안 살게요. 그죠?
아, 하나만? 그렇지. 그럼 견과류는 사지 맙시다. 왜냐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구매 계획을 기존의 이 표대로 구매 계획 말고 좀 수정해서 할 건데 그 수정 계획이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항목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거 안 사겠대요. 자, 그럼 계산할게요. 원래 빵이 1,500원이니까 200을 곱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견과류 안 사요. 안 살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자류 1,500원 곱하기 그거 100개 플러스 그 다음에 면류는 뭐 선호도가 두 번째로 낮긴 하지만 가장 낮은 거 빼고 나머지는 살 거니까 150으로 하겠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게 있었으니까 이게 15만 원이었었고요. 이게 아까 18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여기다가 비싸진 빵 200개를 사겠습니다요.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가나요? 예,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 괜히 계산했다. 그죠? 왜냐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방법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줄어든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줄어든 것만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살 거잖아요. 이거 안 살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세이브가 되겠지? 이게 줄어든 금액 구하래요. 곱하기 100. 요거 구하래요. 그냥 줄어든 금액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기존 그 간식 구매 항목을 수정해서 빵이 비싸진 관계로 현재 2,000원 곱하기 100이니까 각각 20만 원. 그래 2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요. 줄였습니다요. 그 문제에서 줄인 금액 가지고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줄인 걸 고르래요. 어쨌든 20만 원. 여기다 콤마 찍을게요. 20만 원을 줄였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편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편의성이 뭘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낮은 것은 안 살 거야. 근데 지금은 남은 그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할 게 아니고 안 사는 비용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과자 안 살게. 1,500원 곱하기 100. 이만큼 절약할게. 15만 원을 절약할게. 요만큼 15만 원을 절약을 했는데 가장 많이 절약하는 걸 구할 거니까 아직 1번이 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도 계산해 볼게요. 선호도와 편의성 가장 낮은 항목을 구매하지 않는다. 자, 가장 낮은 거 요거는 이제 10이고 7이고 7이고 6이니까 면류 안 사. 면류 사지 마. 줄여. 선호도와 편의성의 합이 가장 낮은 항목을 구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면류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을 절약합시다요. 그죠? 이거 아까 계산해봤죠? 18만 원을 세이브 시킵시다요. 절약합시다. 근데 요것도 탈락. 아직까지 1번이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한 거니까 2번, 3번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4번. 선호도가 가장 낮은 2개의 간식의 항목을 필요 개수의 절반만 구입한다.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항목 2개. 그러니까 지금은 견과류와 면류를 뜻하는 거고요. 절반만. 그러면 절반만 살 거니까 50개는 사고 50개는 안 살 거잖아요. 안 사는 개수 단가 2,000원 곱하기 안 사는 개수 50개. 그럼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되네? 그죠? 아니다. 요것도 해야 되니까 계산해야겠다. 그죠? 플러스. 자, 이번에는 면류가 선호도가 두 번째로 낮은 거기 때문에 이 면류도 절반만 사고 절반은 안 살 거예요. 그래서 1,200원짜리 면류를
75개만 사고 75개는 안 살 거야. 그래서 이만큼 절약을 시킬래.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10만 원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75라는 수치는 그냥 계산합시다. 요런 건 그냥 계산해도 돼. 그죠? 75 곱하기 12. 그러면 150에다가 75를 더하면 900? 예. 900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9만 원. 9만 원을 절약했어요. 그러면 토탈 19만 원이 절약됐네? 아이고, 19만 원이니까 그래도 1번보다는 덜 절약한 거네. 덜 절약한 거겠죠? 2번하고 3번보다는 크긴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답이 1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5번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보고 편의성이 낮은 거 절반만 구입한다. 아, 이번에는 편의성인가 보다. 그죠? 자, 편의성이 낮은 거 과자류 반만, 그다음에 면류도 반만 구입할 거예요. 과자류 1,500원 곱하기 100개가 아니고 50개만 사고 50개는 안 살 거야. 그러면 요거 절약했어요. 그러면 5 1은 5, 5 25니까 75,000원 드는 것 같아요. 75,000원 세이브 시켰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면류 절반은 좀 전에도 계산했습니다. 그죠? 1,200원짜리 75개니까 면류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이 세이브가 됐는데 아무리 이 두 개를 더해도 20만 원 절약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절약한 거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요. 됐죠? 자, 이 시간에는 57번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풀면 다음 시간에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이 수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58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앞에 맨 처음에 했던 도표 분석 능력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고 산수 계산하는 게 그죠? 조금 더 쉬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